입니다. 전 세계의 코로나19에 대한 불안감이 증가하는 지금 한국의 질병 통제 수준이 세계인들에게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진단키트를 얻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기에 무료로 쉽게 검사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는 인식을 가지는 중입니다. 한국은 무료로 사용되고 있는 진단키트, 해외에서는 80억 원가량 금액을 지불하고 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차를 타고서도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드라이브 스루를 넘어 공중전화 박스 형태의 검사 부스까지 개발해 걸어다니는 사람들도 검사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발전한 우리나라의 진단 방식. 게다가 하루 13만 명을 6시간 만에 검사할 수 있는 이 능력은 바로 키트 때문인데요. 국내 진단키트 업체들의 경우 메르스와 에볼라, 신종플루를 겪으며 쌓아왔던 노하우로 빠른 의사결정이 가능한 박사와 교수 출신 전문가가 회사를 이끌고 있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사태가 처음 중국에서 발생했을 때부터 발빠르게 대응해 지난 1월 5일부터 개발에 들어가 해외 업체보다 대량 생산에 앞서 나갈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국내에서 개발된 신종 코로나 진단키트 한 개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아 국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진단키트가 총 5개로 늘어났고 훨씬 많은 인원을 진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이런 진단키트는 해외에서 불티나게 팔려나가고 있는데요. 중동, 동남아 등의 나라는 물론이고 중국과 유럽, 중남미까지 30여 국과 계약 및 수출을 하며 진단키트 생산에 나섰습니다. 한국은 무료로 사용되고 있는 진단키트가 해외에서는 80억 원가량 금액을 지불하고 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한국 진단키트는 적절하지 않고 응급용으로 미국에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한국의 진단키트를 무시하고 조롱했던 미국 전문가들도 어느 순간 태세를 전환해 국내 진단의 정확도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은 없다. 한국 키트를 신뢰할 수 없다고 보고한 진단법은 목적에 다른 별도의 기술, 잘못 비교한 것이다라며 말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현재 미국 식품의약국에서는 미국 내 코로나19 진단키트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해달라는 다급한 요청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미국 식품의약국에서는 신속히 코로나19 진단키트를 긴급 사용 승인을 바라고 있으며 허가 즉시 미국 전역에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 역시도 국내 진단키트인 파워체크를 국제 공공조달기구에 제품 등록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잘 모르고 반대했던 한국의 키트가 미국 전역에 공급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기도 할 것 같습니다. 전 세계의 패닉 속에서 유일하게 덤덤한 한국, 어쩌면 기존의 노하우들을 꾸준히 축적해 위기 상황에 빛을 발하는 중이 아닐까 싶은데요. 최근 한국과 미국 전문가 사이에서 국내 진단키트 신뢰성에 대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마크 그린 미국 공화당 하원 의원은 지난 11일 하원 청문회에서 진단자 수를 늘리기 위해 한국 진단키트를 수입할 수 있냐는 질문을 FDA에 보냈더니 부정적인 답변이 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린 의원에 따르면 FDA는 한국 진단키트는 적절하지 않고 응급용으로 미국에서 사용하는 것에도 동의하지 않는다. 한국 진단키트는 단일 면역 글로불린 항체로 검사하지만 미국 진단키트는 복수의 항체를 검사한다고 답했습니다. 미 의원의 이런 발언 때문에 한때 한국의 진단키트를 의심하는 논란까지 발생했었는데요. 이에 대해 중앙방역대책본부 권준욱 부본부장은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은 미 의원이 언급한 항체 검사법이 아니라 세계 표준인 RT-PCR, 실시간 유전자 검출 검사법으로 진단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중대본 해명 자료에 따르면 면역 글로불린 항체 진단법은 검사 정확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검사 방법으로 채택하지 않았다는데요. 그리고 어떤 회사가 항체 검사법에 대해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한다고 해도 절대 승인하지 않는다며 한국 회사가 별도로 FDA에 면역 글로불린 항체 검사법에 대한 승인 신청을 했을 수는 있지만 이는 국내에서 인정받은 공식 확진 검사법과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아마도 미 의원이 FDA에 승인 신청을 한 리스트를 뽑았는데 어느 항체 검사법 키트를 한국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한다고 오해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의도적이었는지 실수였는지는 모르겠으나 미 의원의 헛발질로 괜한 논란이 벌어진 것입니다. 국내에서 긴급 사용 승인 허가를 받은 진단키트 업체들은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수출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 의원이 언급하던 FDA에서 다급히 국내 진단키트를 수출해달라는 요청까지 받은 것인데요. 국내 최초로 긴급 사용 승인 허가를 받은 코젠 바이오텍의 남영석 대표는 최근 미국 FDA에서 진단키트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에서 진단키트를 가장 먼저 공급했다는 사실이 해외에 빠르게 알려지면서 세계 각국 주재 한국대사관, 대리점, 코트라 등을 통해 진단키트를 납품해달라는 요청과 공급 문의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며 FDA에서도 미국 정부에 신속하게 진단키트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미국 내 상황이 급속도로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FDA 측에서 이례적으로 먼저 연락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미국 정부에서 허가를 받는 즉시 미국 전역에 한국산 진단키트를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코젠 바이오텍의 진단키트, 파워체크를 수출하고 있는 국가는 전 세계 30여 개국에 달합니다. 상황이 심각해진 유럽은 물론 중앙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등지로 수출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내 진단키트 개발사인 솔젠트도 미국, 유럽을 포함해 여러 국가에 50만 명 분량의 진단키트 제품을 수출할 것이라며 이르면 17일 비행기를 통해 진단키트를 미국에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솔젠트는 미국 업체들로부터 구매 의향서를 받고 수출 물량을 확보해왔는데요. 솔젠트가 개발한 키트 제품은 지난달 27일 식약처로부터 승인을 획득하고 29일에는 유럽 인증까지 획득했습니다. 이번에 미국에서 이 제품을 구입하려는 곳은 미국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 메디컬 센터 등 의료기관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미국 FDA 승인과는 별도로 현 상황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한국 진단키트 제품 구입에 나선 것입니다. 이번 국내 진단키트 미국 수출은 국산 진단키트의 안정성 논란을 불식시켰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큽니다. 이들 제품 또한 미 의원이 언급하던 항체 검사법이 아니고 실시간 유전자 검출 검사법입니다. 솔젠트를 포함해 한국질병관리본부로부터 임시 사용 승인을 받은 4개 업체 진단키트 방식은 모두 실시간 유전자 검출 검사법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방법입니다. 솔젠트는 현재 미국 컨설팅 업체와 계약을 맺고 FDA 승인 절차도 밟고 있습니다. 솔젠트의 제품은 현지 업체들의 테스트 키트를 보내 좋은 평가를 받았다면서 미 FDA 승인을 받으면 수출 물량은 더욱 빠르게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국 업체들의 진단키트 효과가 논란을 잠재우면서 다시 한번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한 언론이 지난 11일 미국 청문회에서 공화당 마크 그린 하원 의원이 한 말을 옮긴 것이었습니다. 이 발언이 국내에 퍼지면서 엄청난 파문을 일으켰는데요. 실제로 마크 그린 의원은 한국 진단키트는 적절하지 않고 응급용으로 미국에서 사용하는 것에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발언은 무지에서 온 잘못된 발언임이 밝혀졌는데요. 마크 그린 의원은 한국의 진단키트가 단일 항체만 테스트한다며 복수의 항체를 테스트하는 미국의 진단법보다 정확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단일 항체를 테스트하는 진단법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내 진단은 전부 DNA 테스트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권준욱 중대본부 본부장은 최근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은 마크 그린이 언급한 방법이 아니라 WHO가 권고하는 진단법인 유전자를 증폭하는 방식을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마크 그린 의원이 말한 진단법은 정확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최근 미국 내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처에 대해서 왜 한국처럼 빨리 테스트를 하지 못하냐는 비판이 일어나자 공화당 의원이 의도적으로 잘못된 주장을 내세운 것이 아니냐는 의심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옮긴 언론과 관련 인사들은 제대로 되지 않은 정보를 퍼뜨렸다고 비판받기도 했습니다. 16일 현재 한국의 테스트 수는 40만 건으로 독보적인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의 진단키트는 16일 현재 바이오세움에서 개발한 키트가 긴급 승인되면서 총 5개가 되었습니다. 모두 실시간 유전자 증폭 방식으로 진단하는 방식으로 미국과 유럽을 비롯해서 전 세계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최고 의료기술국이라 불렸던 미국은 그동안 미국은 괜찮다며 6주의 시간을 허비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미국은 지난 13일 밤에서야 대용량 진단키트를 마련했습니다. CNN은 13일 방송에서 이 한국 기업은 어떻게 3주 만에 진단키트를 만들었나라는 기사를 보도하면서 한국 기업 시젠의 진단키트 개발 과정을 조명했습니다. 인터뷰에서 시젠의 대표는 아무도 요청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분자 진단 기업이니까 미리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3개월이 걸리는 것을 3주 만에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시스템 덕분이었다고 했는데 결국 이로 인해서 한국은 가장 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이 회사는 이탈리아, 독일 등을 포함한 30여 개 국가로부터 진단키트 주문을 받아 10,000개 이상의 키트를 생산 중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은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발빠르게 최고 수준의 진단키트를 만들어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진단키트를 수출할 만한 여력이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에 CNN은 다른 나라들이 충분한 진단키트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동안 한국은 의사소견만 있으면 누구에게나 무료로 손실 테스트를 받을 수 있게 했다며 칭찬했습니다. 전 세계는 한국이 위기 대처에 성공한 이후로 발빠르게 뛰어난 진단키트를 만들어낸 것을 첫 번째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다음으로 평가받는 것은 성숙한 시민사회의 자발적인 참여였습니다. 지금 전 세계 각국의 국민들은 정부를 신뢰하지 않으며 무작위로 마트를 털듯이 사재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들에서 휴지는 거의 동일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어떠한 사재기 현상이 벌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국민들은 정부를 신뢰하며 자발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달리 프랑스와 스페인 등 유럽 국가들에서는 이 와중에도 대규모 야외 행사들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강제로 막아서는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프랑스 유력지 르피가로는 14일 기사에서 한국 정부 시민들과 자국의 대처를 비교하면서 한국에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과 시민의식에 대한 부러움을 드러냈습니다. 미국 ABC 뉴스에서는 지난 14일 유튜브에 자가격리된 사람들에게 음식물 박스를 배달하는 한국인 자원봉사자들이란 제목으로 경기도 자원봉사센터가 지역 내에 있는 자가격리자 집에 음식을 배달하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 영상에 미국인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 정말 놀랍네요. 우리 미국인들은 한국인들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내가 한국인이었으면 좋겠다. 한국은 항상 위대한 사람들을 가진 위대한 나라였다. 우리는 화장실 휴지 하나 가지고도 싸우는데 한국은 사재기가 없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 뭉쳤던 나라다. 위대한 기술과 친절한 마음씨를 가진 머리 좋은 민족이다. 수많은 미국인들은 한국을 칭찬하고 배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이처럼
오늘은 미국 FDA가 주 당국에게 직접 진단키트를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을 준 사실에 관하여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평소 제 채널을 재밌게 보고 계신다면 구독과 댓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며칠 전 때 아닌 FDA 논쟁이 발생하며 국내 바이오 업체들이 큰 곤욕을 치렀습니다. 미국 하원 의원인 마크 그린 씨가 청문회 자리에서 한국의 진단키트는 항체만 검사하는 것이어서 정확도가 떨어지며 따라서 이는 미국에는 적절치 않다고 한국의 진단키트를 비판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마크 그린 씨의 질문에 대답하던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센터장인 레드필드 박사도 항체를 이용한 바이러스 진단키트는 간이 키트 정도의 역할만 할 뿐 유전자를 이용한 방식이 미국에서 사용되는 방식이라고 답변하며 논란에 불이 붙인 것입니다. 실제로 레드필드 박사가 지적한 항체 진단법은 사람이 감염됐을 때 신체에 생겨나는 항체 여부를 따져 감염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감염 여부 자체는 쉽게 판단할 수 있지만 어떤 병 때문에 항체가 생긴지는 알 수 없어 정확도가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한국은 항체를 검사하는 방식의 검단키트를 사용하지만 이는 미국 FDA 기준에는 맞지 않아 미국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며 따라서 한국의 검사키트는 그 정확도가 의심된다는 주장인데요. 이처럼 군의관 및 외과 전문의 출신의 그린 의원이 청문회에서 직접 한국의 진단키트에 대해 부정적으로 소개하자 MBC 등의 미국 언론과 일부 국내 언론들도 이를 소개하며 한국산 진단키트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린 의원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재 식약청의 긴급 승인을 받고 국내에서 사용 중인 진단장비 5종은 모두 미국과 같이 유전자 검사 기술을 이용한 진단 방식을 따르고 있으며 한국의 시젠을 비롯한 4개 업체에서 이미 이런 기술을 바탕으로 FDA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바이오업계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현재 국내 바이오 업체들 중 일부는 항체 검사를 이용한 검사키트를 개발해 미국과 유럽에 수출을 진행 중이며 이 과정에서 항체를 이용한 검사키트가 FDA의 승인이 신청됐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즉 검사키트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자 항체 검사 방식의 키트라도 팔아보려는 일부 국내 기업들의 제품이 그린 의원이 발견한 한국식 검사키트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질병본부가 직접 나서 한국의 진단키트에는 이상이 없음을 알렸고 해당 논란을 일으켰던 국내 언론사도 이례적으로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킨 점에 대해 정장 보도를 올리며 진단키트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는데요. 상황이 매우 급하게 돌아가자 현재는 말 그대로 이러한 미국 FDA 허가 논란이 의미가 없게 되었습니다. FDA는 아예 주정부에게 알아서 진단키트를 사서 쓸 수 있는 권한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FDA는 현재 상황이 몹시 급하니 검증된 해외의 진단키트 수입을 주 당국이 알아서 판단하고 책임을 지라며 승인 권한을 준 것인데요. 실제로 국내의 한 진단키트 회사는 캘리포니아의 주요 병원으로부터 진단키트를 하루라도 빨리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현재 미 의회에서는 이번 사태에 대한 60조 원의 긴급 예산을 승인한 상태이며 각 주정부들은 필요하면 연방정부의 요청에 해당 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60조 원짜리 진단키트 시장이 열린 것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세계 최고의 검사 건수를 자랑하며 데이터를 쌓아온 국내 진단장비 회사들은 그야말로 큰 기회를 맞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검사를 진행하며 신뢰성과 데이터를 쌓아온 한국의 진단장비보다 더 믿음직한 제품이 현재로서는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17개국에서 수출 요청이 이어지며 진단키트를 사겠다는 나라들이 줄을 쓴 상태라고 합니다. 국내 진단키트 제조업체들은 공장을 24시간 풀가동시키며 최대한 물량을 공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는 속담이 있듯이 열심히 진단키트 만들어서 한국의 의료기술을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